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히마라던가 이제 뭐 하람 같은 개발 금지 구역, 자연 보존 구역 막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 유형이 뭐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의 땅 투기라던가 자연 경관 훼손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돈만 된다 싶으면은 건물 쌓아 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뒷돈 받고 대충 부실 시공하고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 건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는 이슬람의 예술과 음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번 영상을 아마 마무리할 것 같은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 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하늘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늘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제 다층, 여러 층의 이제 토담집이 이제 늘어서 있습니다. 이게 막 토담집들이 막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산하라고 부르고, 그리고 도시 전체가 이제 뭐 9세기에 지어져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가지고 뭐 페즈라든지 그 보존된 모습 뭐 이런 것들 페즈, 그리고 타지마할 아시죠? 타지마할 샤자한의 이제 무덤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죠? 뭐 전래동화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 타지마할 무덤과 얽힌 설화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샤자한의 무덤인 타지마할, 뭐 코르도바 사원, 뭐 이런 것들 등등. 이슬람 건축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그럼 단독자님 거기 성소피아 대성당은 이슬람 건축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슬람 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잔티움 제국 때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건설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상. 그리고 그 시기 이후에 이제 이슬람 오스만 트루크라 그래야 되나? 걔네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아랍 문명이 거기에 이제 비잔틴 문명과 뒤섞이면서 서로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터키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성소피아 대성당을 이제 뭐 이슬람 건축이라고 부를 순 없고, 이슬람이 이제 중간에 이미 지어진 형태의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이슬람 뭐 장신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부 건축 같은 것들을 뭐 개선했다 그래야 되나? 개조했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소피아 대성당, 터키를 여행하시면은 터키를 갔다 오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송소피아 대성당에 그 유명한 판크라토른가 해가지고 뭐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뭐 마리아, 뭐 아기 예수 뭐 이런 것들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비잔틴 형식으로 많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하늘 천장에 이제 천장화 형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미술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이슬람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슬람 위주로 중점을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뭐 컨텐츠를 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다?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통 가옥 같은 거 뭐 그냥 눈에 보이면 다 허물어 버리잖아. 돈만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같은 말 반복하다가 제가 요즘 느꼈던 건데, 예전부터도 물론 느꼈던 건데 뭐냐면은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들이 왜 한국에 오는가? 저는 이게 참 옛날부터 아이러니했어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 아무리 케이팝이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그리고 돌아가는 꼬라지를 모른다고 할지언정 와서 뭐 신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경복궁 뭐 이런 신기한가? 뭐 이런 거? 뭐 저기 한옥마을 이런 거 신기한가? 뭐 신기할 수도 있겠다. 근데 거의 다 허물어가지고 완전 개판 쳐놓고 남아있는 거는 다 이런 아파트니 뭐 오피스텔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도대체 왜 외국인은 한국에 오는가? 존나 이해가 안 간다, 씨부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체코라던가 프라하라던가 저기 뭐 부다페스트라던가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건물들 보시면 옛날 그대로, 몇백 년 전에 그 건물들 그대로 다 보존하고 있어요. 심지어 1000년 전의 건물들도 그런 유럽 도시라던가 이런 데들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야,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보존합니까? 무슨 놈의 보존이야? 개발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뭐 문명이고 뭐 역사고 뭐 전통이고 다 엿먹으라는 거예요. 다 좆가라. 그런 거 필요 없다. 다 깨부셔도 된다라는 마인드죠. 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딴 거를 굳이 보려고 외국인들이 왜 우리 한국에 오는가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요. 예.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예술이나 음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었죠. 이슬람 예술은 사실상 이슬람 문명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슬람 문명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예술이다. 근데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슬람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문명들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들, 발자취들도 다 예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슬람 예술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서예. 좀 우리나라랑 뭔가 중국이랑 비슷하죠? 서예 기법하고 장식 미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예라든가 아니면은 서예라든가 장식 미술은 나중에 이제 뭐 윌리엄 모리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은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르누보라 그러거든요. 신미술이라는 어떤 신예술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사용됐던 단어인데 사실상 아르누보의 가장 큰 특징이 장식미술들이나 장식예술들을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다라 문양 같은 거 말고 뭐 꽃봉오리 문양들 막 이렇게 새겨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막 이렇게 돼 있으면서 막 이런 막 형태 막 이런 것들 막 그려져 있는 막 이런 하여튼 이러한 장식적인 것들 보석 같은 거 박혀 있고 막 이런 약간 그 20세기 초반에 실험미술, 실험예술 같은 어떤 그런 장식미술적인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슬람 예술에서. 그리고 이슬람 예술에서는 또 여기에 플러스 서예 기법까지도 이제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강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서예 기법 있죠. 이거는 사실상 이슬람 예술의 하나의 형태로서 오늘날까지도 되게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 기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자를 쓰진 않았겠죠. 이슬람이 뭘 썼겠습니까? 서예를 이제 뭐 코란을 옮겨 적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 서예 기법을 썼겠죠. 자, 그래서 종교적인 작품이든지 아니면은 뭐 비종교적인 작품이든 간에 아름다운 이러한 서예 이제 서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옮겨 쓴 글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코란의 구절들이었다고. 중요시했던 장식 미술은 이제 뭐 도자기라던가 뭐 금속 세공품들, 보석들 이런 거였겠죠. 그리고 뭐 유리 세공이라든지. 그래서 그 옛날에 뭐 영화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이슬람 문명의 어떤 그런 장신구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이제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는 히랍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시랍은 장신구라고 할 수는 없겠네. 아무튼 그 옷 가지들 뭐 주름들 뭐 이런 거에 달려 있는 보석들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되게 아름답게 이쁘게 많이 가공되어 있는 수공예품들이 달려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영화 한번 찾아보세요. 이슬람 관련된 영화들. 아니면 뭐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서예 기법하고 장식 미술 이것들이 바로 이슬람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분야의 최고의 경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했던 예술 분야가 있는데 그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장식하고 서로 자기 만족하고 아름다움, 심미적인 기능만을 유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했던 그런 예술 작품도 있었겠지만 이게 이제 수출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입으로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그러한 예술들도 있었겠죠. 상업 예술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직물 생산 있죠. 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직물 생산과 카펫 직조 뭐 이런 것들. 양탄자. 이슬람 문명하면은 양탄자 또 빼놓을 수가 없지. 또 우리 알라딘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알라딘. 거기에 핵심적인 게 뭐겠습니까? 뭐 지니도 핵심이고 자스민 공주도 핵심이고 알라딘도 핵심이지만 양탄자도 핵심이잖아요. 양탄자 없었으면은 그거 뭐 날라 댕겼겠냐고. 그죠? 그래서 이슬람의 양탄자 직조, 카페, 직물 생산 같은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수출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물품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에 그려져 있는 사파 있죠. 이 이슬람 사파들, 그림, 사파 이런 것들도 이제 지식인층들 있죠. 지식인층들한테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서민들은 뭐 지금 이런 거 보고 앉아있게 생겼어? 지금 당장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조해야지 직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이슬람의 음악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슬람은 여러분들 음악이라는 것이
수학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범주 속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음악이 수학에 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질서라든가 리듬감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인 규칙성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슬람 음악도 당연히 수학에 속하는 것이라면 질서, 리듬감, 수학이 구축해낼 수 있었던 여러 질서라든가 체계들을 당연히 그대로 답습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슬람 음악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규칙성을 중요시했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수의 이제 수피들, 신비주의자죠, 신비주의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누구 있을까?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이제 음악 관련돼 가지고 논문을 이제 여러 편 썼다. 음악은 박자가 어때야 된다느니, 뭐 여기서는 이제 화음을 집어넣어야 되고, 뭐 여기서 뭐 몇 단조로 내리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했겠죠. 물론 18, 19세기에 뭐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렇게 논의되었던 그런 화성학 같은 느낌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 음악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겠죠. 그죠? 논문을 쓰고. 자, 이 가운데서도 또 근데 특기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특기할 만한 사람. 누구냐면은 이제 음악 이론에 대해서 되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이제 사피 알 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자, 13세기 사람이었거든요. 1200년도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음악의 고전적 체계를 이제 다듬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전적 체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에게 공을 이제 돌렸는데, 이 고전적 체계를 다듬었지만 선구자는 아니었던 거지. 근데 사피알딘이 그 선구자로서 알 마우실리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9세기 사람이었는데, 이분 덕분에 내가 이슬람 음악의 어떤 고전적 체계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알 마우실리가 이제 이 고전적 체계의 어떤 선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 또 제자가 있었는데, 이 지르야브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역시 9세기에 스페인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이슬람의 고전적인 음악 체계를 소개해 주었다. 우리 에스파냐인들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슬람 이론가들이 음악에 이제 여러 공헌을 했다라는 것. 그 중에 몇 명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이슬람 이론가들이 세웠던 가장 커다란 음악에 대한 공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음표가 지니고 있는 음표가 지니고 있는 법칙을 이제 음악으로서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음표가 법칙을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음악을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음표가 남발되는 게 아니라 법칙을 지닌 음악을 발전시켜가지고 12세기에 어디다가 갖다 줬냐면은 유럽에다가 갖다 줍니다. 유럽에 전파한 거예요, 전파.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서구 사회, 이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여기서는 뭐 이렇게 박자를 맞추거나 리듬을 맞추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들이 unknown, 알려지지가 않았다. 유럽에 아직. 근데 12세기에 이 이슬람인들이 음표와 이 법칙, 박자를 맞추는 음악을 유럽에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멜로디라는 그 기교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슬람 문명이 또 음악에 있어서 되게 획기적인 어떤 그런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쳤는가, 공헌을 했는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단독자님, 유럽은 12세기 이전의 음악은 박자 감각이 없었습니까? 예, 그랬다고 합니다. 뭐 제가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음악을 들어볼 순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법칙이라던가 박자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해요. 근데 12세기, 즉 1100년이겠죠. 이때 이제 이슬람 이론가들이 발전시켜서 이제 유럽에 넘겨줬다. 근데 유럽은 왜 그렇게 이슬람을 못 죽여서 안달이냐라고 보시면 우리가 또 새로운 시각으로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타르키브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타르키브라는 기법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가 있죠. 음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뭐 4 또는 5 옥타브 높은 그러니까 음을 4 내지 5 옥타브가 그 음보다 높은 음하고 동시에 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피아노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이 오실 겁니다. 피아노 누를 때 뭐 이거 건반 하나 같이 누르고 다른 것만 같이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눌러도 뭐 미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여기 쓸데없는 샵이라던가 이런 거 같이 누르느냐 했을 때 이런 느낌이지. 4옥타브, 5옥타브가 더 높은 음을 동시에 침으로써 타르키브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기법을 통해서. 그래서 음이 훨씬 더 다채롭고 다양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이런 기법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서 뭐가 나타났을까? 여러분들 당연히 화음이라는 기법이 유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타르키브에 의해서. 타르키브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기법입니다. 같이 누르는 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음악 이론을 발전시키고 또 실습을 해보면서 수많은 악기를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우연찮게 뭐 어떤 원주민이 어떤 원시인이 갑자기 여기 있는 짱돌하고 여기 있는 짱돌을 든 다음에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든 다음에 동시에 뭐 이렇게 내려쳤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 신기해 막 우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냈어 막 워워워 오오오 막 신기하다고 막 주변 원주민한테 이제 얘기한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귀담아 듣고 이거를 뭐 글로 남길 생각을 했겠냐고 그 당시에 그렇게 못했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류의 어떤 뭐랄까 정신적 유산이 내려오면서 이슬람 문명에서 더 확대시키고 가꾸고 가다듬고 하면서 그 어떤 인류의 유전자 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인류가 공통으로 축적되어 온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스타프 융의 말대로 따르면 이 아키타입으로서 일종의 내려온 느낌.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융은 제가 조만간 다룰 거예요. 이슬람 끝나고 아마 융을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악기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아실 거예요. 류트 많이 들어보셨죠? 류트 이게 뭐예요? 16세기에서 17세기에 바로크로 넘어가는 시기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현악기죠. 현악기 그리고 기타 계열의 현악기들 대부분 다 이런 줄로 하는 악기들 어디서 만들었다? 이슬람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스페인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유럽으로. 그럼 왜 스페인을 통해서 전파되냐? 이슬람이 저기 어디예요? 이집트 이런 밑에 쪽으로 확장시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영상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넘어가면서 북아프리카 넘어가면서 스페인까지 먹잖아요. 그죠? 이슬람 왕조가.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이슬람화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슬람이 일종의 멀티로서 게임으로 따지면 멀티로서 스페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문명을 전달하는 게 빠르겠죠. 갑자기 그냥 유럽에 그냥 문 두들기면서 국경에 문을 두들기면서 막 프랑스 같은 데 문 두들기면서 야 왔어 문 열어 갖다 줄게 이러면은 뭐 살아남겠습니까? 얻어맞지. 스페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했겠죠. 예. 그래서 스페인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현악기의 개발, 박자, 리듬감, 뭐 피에트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뭐 음의 위치, 음이 어디에 위치하면 어떤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자판에 고정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었다는 건데 이 전까지가 중요해요. 이 전까지의 유럽의 음유시인들은 어땠냐? 현악기가 여러분들 류트가 아니라 시트라 그러나? 시트가 아니지. 시트라와 그 유명한 하프. 현악기가 류트가 없고 시트라와 하프만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 16세기 전까지는 시트라와 하프만 있었고 류트 같은 게 없었다. 현악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음을 맞출 때는 여러분들 귀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들었던 이제 하프의 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 이거를 뭐 지만 알아들을 수 있게 뭐 이상하게 표시를 했겠지 막 이렇게.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음이 첫 번째 음하고 소리가 달라. 얘 음이 다르단 말이야 소리가. 그럼 또 이것도 뭐 이상하게 막 이렇게 표시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문자가 그 느낌이구나. 이 문자는 이 느낌이구나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중구난방 때려 맞추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제 뭐 류트 뭐 이런 거 이제 도입해 오고 하면서 어때요? 점점 음악이라는 것을 뭐 지판 같은 거 써가지고 고정시키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슬람의 공헌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죠?
단독자는 여러분들 무슬림 아닙니다. 저 무슨 뭐 거시기 껍질 뜯어가지고 할례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전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성기는 소중한데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마 물론 뭐 무슬림 애들 성기가 쓰잘데기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 테러리즘이 심해가지고 이슬람에 엄청난 편견을 불러일으킨 건 맞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하지만 문명 자체에서 어떤 세계에 공헌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다. 절대로. 자,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이슬람 학문들, 뭐 건축도 얘기했었고요. 예술도 지금 방금 오늘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었고 뭐 음악까지도 얘기했었죠. 우리 이전 시간에는 뭐 수학, 과학, 그죠? 뭐 지리학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잖아, 심지어. 그죠? 뭐 재지술 관련해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5만 가지 얘기 다 했어. 그죠?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뭐 했다? 이슬람에서 어디로 흘러 들어갔다? 유럽, 에우로페, 그죠? 에우로페, 유럽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이슬람으로 간 게 아니라 이슬람에서 유럽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이 많은 수많은 학문들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슬람에서. 그래서 이슬람 학자들이 썼던 글들 있죠. 그들이 썼던 글들은 정기적으로 이슬람 글들이 뭐로 변화됐을까요? 당시의 주요 언어였던 라틴어 그리고 유럽 언어들로 어떻게 됐을까? 번역되었겠죠. 번역. 그죠? 그래가지고 일종의 교재로서 지성을 쌓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자들에게 교재로서 연구서로서 큰 역할을 했다. 뭐가? 이슬람 학자들의 글들이 책들이 번역되었다. 그래서 안내서와 교재로 사용됐다라는 것. 그래서 유럽 학자와 사상가들은 정기적으로 또 어디야? 그 이슬람에 있는 학교나 교육기관을 방문했다. 유럽에 이제 뭐 여행가들이라던가 학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을 방문했겠죠. 왜 방문했을까? 아니 어떻게 이슬람 문명은 이렇게 위대한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 이게 동양의 어떤 중국이나 인도로부터 가져왔던 어떤 그런 문명의 융합이 우리 유럽보다도 훨씬 풍요로운 어떤 자산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궁금했겠어요? 안 궁금했겠어? 궁금했겠지. 그러니까는 직접 가서 봐야겠다 하고 교육기관을 방문했던 겁니다. 마치 이슬람 학생들이 오늘날의 유럽에 유학을 가듯이 옛날에는 그 반대로 유럽에서 이슬람으로 유학을 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이거 방금 전에 화살표 잘못 그린 거 아니야? 방금 전에 화살표 잘못 그렸네. 아니야, 제대로 그렸구나. 유럽에서 이슬람을 간 것은 언제예요? 이거는 이제 옛날. 이슬람 학생들이 오늘날 유럽의 대학교, 뭐 옥스퍼드니 뭐 스탠퍼드니 뭐 저기 버클리니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은 뭐다? 오늘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영상 촬영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뭐 유럽 학생들이 뭐 어느 도시로 갔다느니 그리고 뭐 유럽의 뭐 인문주의 발달은 이슬람의 영향이었다느니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진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텐데 자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